삼성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한다는 뉴스입니다. 삼성은 10월부터 러시아에 장비 공급과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삼성은 러시아에서 판매 사업을 재개할 경우 7개월 만에 삼성 제품이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셈입니다. 삼성은 이번 바이든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후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팹 착공을 앞두고 있었고, 이 공장은 202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17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었습니다. 바이든의 요구와 압박으로 미국이라는 땅이 고임금에 그다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었지만 반강제로 미국에 투자를 약속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만 받아놓고서는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은 한국 기업의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법안으로 보조금과 혜택을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전기차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고 러시아와도 46%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라 철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 미국 내 공장을 짓게 하고서 중국하고 무역 거래를 하지 말라는 조항은 한국에게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건 미국 자국 내 기업의 테슬라나 애플의 중국 수출은 슬며시 용인해주면서 한국 기업만 박살내겠다는 전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비단 삼성만 타겟을 하는 법안은 아닙니다. SK와 LG 그리고 현대 기아차와 다른 산업을 아우르는 극도의 우려스러운 법안입니다. 한국은 총 무려 50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한 계획을 철수하고자 하고 있지만 상당한 타격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압력으로 삼성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잠정 중단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손실들은 무역 적자 누적으로 인해 환율이 1,450원까지 올라가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고 미국은 한국과 달러 스와프마저 거절해서 거의 경제가 파탄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해 미국 연준은 금리까지 올리고 있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석유 식량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출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과연 금리를 올린다고 물가가 잡힐까요?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면서 유럽과 한국 같은 나라는 완전히 위험에 내몰리고 있고 환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동맹이라면서 돈만 뜯어가고 죽어나가도 아무 상관없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리즈는 지난해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전체의 30%대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삼성,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출고가 끊기면서 삼성과 애플의 4월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삼성, 애플의 빈틈은 중국 제품들이 메웠습니다. 지난 5월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의 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중국 휴대폰 점유율이 28%에서 14% 올랐습니다. 재고품으로 버틴 삼성의 경우 전년 5월 28%에서 14%로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내에 있던 삼성 스마트폰의 재고마저 바닥이 났고 러시아인들의 불만 역시 커졌습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스마트폰 병행 수입을 임시로 합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는 러시아인들에게 병행 수입을 통해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의 광고 컨설팅 업체 서비스 플랜과 시장 조사 업체 GfK가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2021년 러시아 베스트 브랜드 명단에서 삼성전자는 러시아의 밀레니얼 세대가 뽑은 최고 브랜드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엄청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가전제품, 휴대폰, 라면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을 좋아하고 옛날부터 한국에 우호적이고 의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전략적 모호성으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어느 한편을 들어서는 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위기에 빠져서 다른 나라의 먹잇감도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실리를 찾아서 살아남는 실용주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영 논리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이 큰 전쟁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이다월드에서는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손가락 버튼과 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공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